나에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감성장인, 음유시인, 노래하는 치유사 바로 임영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기존에 여러 기자분들을 만났는데요. 오늘 나오는 분은 사실 위주, 팩트 위주로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바로 문화일보의 문화부 안진용 기자입니다. 얼굴도 잘생겼고요. 그리고 뭐뭐카드라는 내용, 그리고 부풀려서 이슈를 방송에서 조회수나 구독자를 늘리는 게 아닌 사실에 입각해서 오히려 가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팬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팩트 위주로 사실 위주로만 방송하는 안진용 기자가 본 우리 임영님의 가치, 그리고 9월 이후의 행보, 여러 가지 많이 궁금하시죠? 근데 인터뷰를 좀 꽤 길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부에서는요, 안진용 기자님과 여러분의 공감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임영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 리얼 팩트 인터뷰 진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일보의 문화부 우리 안진용 기자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진영입니다. 워낙 많은 시청자들이 알고 계시지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일보 문화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진용 기자라고 합니다. 네. 근데 보통적으로 잘생겼다, 믿음이 간다, 똑소리 나게 한다 방송을 그렇게 많은 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연예인들한테 물어보더라도 우리 안 네네. 기자님은 팩트 위주로 기사를 많이 내신다. 또 방송에서도 그 위주로 방송을 하신다 해서 또 유튜버로부터도 최근에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너무 과찬이셔가지고서는 어떤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네네네네. 있는 그대로 팩트 위주로 기사를 쓰고 얘기하는 거는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이게 네네네네. 요즘 왜 그리 과장이 많냐라고 다들 그러시는데, 솔직히 저도 네. 우리 권영찬님께서는 훨씬 더 오래 연예계 생활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네네네네.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하던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이렇게 자극적이거나 네. 혹은 과도하게 사생활을 폭로한다거나 낚시성 기사들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보면은 매체가 너무 많아지니까 음. 출혈 경쟁인 거죠. 서로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클릭을 더 가져오기 위해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걸 올리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네네네네.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도 이제 시작한 지 반년 정도는 됐는데 네. 생각보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모여주셔서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네. 생각은 해봤어요. 좀 왜 그럴까 하면은 사실 유튜브 하면은 자극적이고 음. 확인되지 않지만은 일단은 귀가 솔깃해지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정말로 중립적인 얘기, 그럼 진실은 뭘까? 한 번쯤은 궁금해지신 음. 분들이 제가 말씀하는 걸 듣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런 거 네네네네. 있잖아요. 밖에서 자극적인 음식 잔뜩 먹고 오다 보면, 엄마가 해준 조미료 안 들어간 집밥 먹고 싶다는 생각 들잖아요. 많이 들죠, 많이 들죠. 예, 그런 생각으로 좀 봐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거든요. 연예인 분들이 되게 오랫동안 공든탑을 쌓아 올리는데 네네네네네. 이게 딱 마지막 하나로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그것보다는 그 공든탑을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음.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좀 감동받은 게 네네. 저도 이제 수홍이보다 이제 2년 형인데 친했거든요. 예예. 근데 네네. 사실은 그거를 이슈로 다루기보다는 그 형 사이에서 그 팩트로만 따져 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방송이 그런 방송인데 그래서 안 네. 기자님 그 방송을 보고 저는 그걸 안 달았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일단 사실 제가 네. 박수홍 씨랑 방송도 여러 번 했고 친분이 있는 건 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네네네. 기사를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조심스럽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네네네. 기사를 한 번도 박수홍 씨 개인의 주장이나 멘트를 쓴 적은 없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중간에 있는 세무사라든지 그거를 음. 이제 객관적으로 보고 중간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했고, 제가 네네네. 방송에서도 얘기는 했습니다. 박수홍 씨 말도 지금 100% 들으면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음. 누구의 주장이 좀 더 근거를 대고 신빙성 있게 얘기하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음. 자극적인 얘기도 좋아하지만 정말 팩트, 중립적인 얘기를 많이 찾고 원하신다는 걸 저도 그 사안을 다루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특히 제가 좀 감동을 받은 게 A 네네. 사실을 얘기하고 이럴 수 있다. 또 B도 네. 이럴 수 있다. 대신 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라는 게, 야, 이런 방송이 많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유튜브 방송 최근에 걸 보면은요. 저도 사실 유혹이 많아요. 주변에서 저한테도 제보가 와요. 어차피 기자들은 그 바이라인이라고 하죠. 그 네네네네. 메일 주소랑 가 노출이 되니까 회사로도 전화가 와서 제보를 음. 해주시는데 제보가 들어온 얘기가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들입니다. 근데 제가 네네네. 몇 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인 것도 있어요. 그 중에서.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를 양쪽 얘기를 다 듣지 않고서는 다뤘을 때는 음. 일단 화제는 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다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던져놓고 나머지 후속 취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라 처음에 들을 때 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왜곡된 정보나 혹은 또 당사자들이 상처를 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사실은 네네. 외모가 너무 반듯하셔서 저는 또 아나운서 스타일이다, 호남형 스타일이다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네네. 이제 대중문화 예술을 다루는 문화부 기자로서 이 예예.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십니까? 보람 느낄 때요. 네. 제일 보람을 느낄 때는 똑같아요. 저는 사실 신문 기자거든요. 예, 네네네네. 방송도 좀 하고 있지만은 신문 기자이기 때문에 기사를 읽고 기사 잘 봤어요라고 얘기 음. 들을 때 네. 그리고 사실 요즘은 인터뷰를 해도 워낙 매체가 많으니까 한 5, 60군데는 막 하거든요. 근데 그 그렇죠. 중에서도 자기 인터뷰를 애정을 갖고 써주신 게 느껴졌어요라는 말 들을 때가 제일 음.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케팅 네,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우리 인기 네네. 연예인들 사이에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특히 안진용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싶은 연예인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런 분들 있으면 꼭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그럼 네. 최대한 많이 듣고 네. 정제된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이제 예. 또 한 가지가 이제 저도 이제 미스터 트롯 탑7을 후배로서 응원하고 또 열심히 네. 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좀 이명웅 씨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 사실은 뭐 이명웅 씨는 뭐 팬덤 지수로 보면 뭐 대한민국 최고고, 네. 그리고 우리 또 서른도 씨가 해준 곡 별빛 같은 네. 나의 사랑아가 이거 뭐 지금 연속 10주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네. 우리 안 기자님의 안목으로 볼 때 우리 이명웅 씨 어떤 가수입니까? 영화 드라마는 제목 따라가고 사람은 이름 따라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이명웅, 이미 영웅입니다. 야, 그러네. 히어로, 예, 히어로. 네. 예, 그냥 뭐 히어로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 영웅이라는 호칭을 누구한테 붙일 수 있을까 하면은 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스타도 많고 음, 사실 유명한 사람도 많고 인기 있는 사람 많지만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를 음, 들면은 대한민국에서 일단 서태지가 패러다임을 바꿨죠. 문화 그렇네요. 대통령이라고 불리면서. 네네. 그리고 BTS가 최근에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완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죠. 그렇죠. 네. 한국의 노래가 음, 한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통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을 바꿨는데 임영웅 씨는 트로트가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다시 한번 대세가 될 수 있다는 이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맞아요. 정말 트로트는 흘러간 노래, 중장년층만 부르는 노래라고 사람들이 치부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맞아요. 심지어는 우리 트로트 선배들이 우리는 왜 이렇게 네. 푸제덕 받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정말 근데 트로트 가수들 전체 시장의 파이도 커졌고 네.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달라졌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트로트 가수들을 특히 더 딴따라라고 보는 시선이 있었는데 그게 음, 아니라는 거죠. 트로트 네네네네. 가수들은 이전까지는요, 그냥 범대중적으로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친숙하고 알려진 사람 정도로 많이 생각이 됐다면 네네네네. 이명웅 씨를 기점으로 해서는요, 케이팝 아이돌처럼 팬덤화가 됐습니다. 맞아요, 정확히 그 맞아요. 사람을 좋아하는 팬덤이 모이고 그 팬덤의 힘이 스타를 또다시 한 단계 고양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또 이명웅 씨가 이제 9월에 본인 소속사로 돌아가면서 뭐 여러 네. 가지 설이 난무하면서 특히 뭐 CJENM의 뭐 백억 계약설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만큼
뭐 100억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가치를 그 이상으로 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임영웅 씨는 어디서 계약금을 받고 어디로 가기로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네네네네. 현재 지금까지 제가 취재가 덜 될 수도 있는데 네네네네네. 적어도 그 시기가 됐을 때 임영웅 씨가 더 많은 제안과 더 많은 기회가 있을 텐데 지금 섣부르게 돈에 따라서 움직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가치입니다. 음. 100억 설이라는 나왔을 때 임영웅이라면은 그 정도를 누군가 투자할 가치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 임영웅님의 노래 듣고 스밍하고 성공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 최고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임영웅님 최고. 근데 임영웅님만 최고 아니라 임영웅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웅시대 한 분 한 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임영웅 최고, 영웅시대 최고, 안진용 기자 최고. 그리고 이제 6월 16일이면은 임영웅님의 생일이 있죠. 그날을 대비해서 제가 특별 방송 진행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편집이 되는 대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